9월 12일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과 후반 뉴욕장의 분위기가 아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전약 후강의 장세를 그려갔는데 시장에서는 어제 있었던 TV 토론 그리고 CPI 리포트 이 두 가지에 가장 중심을 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장 막판에 강세로 전환할 수 있었던 데는 엔비디아의 힘이 꼽히고 있는데요. 왜 엔비디아가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었는지 그 요인에 대해서는 잠시 후 헤드라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이어갔는지 세린 앵커와 함께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개장 전에 발표됐던 뉴욕 증시 CPI 리포트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근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에 따라서 아침에는 약간의 쇼크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락으로 출발을 했었던 뉴욕장이었는데요. 아침 11시 정도를 기점으로 딱 저가를 찍더니 급격한 상승 랠리, 컴백 랠리를 펼쳐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왜 그랬던 것일까? 인플레 통제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B컷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B컷이 컨센서스는 아니었다라는 깨달음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증시가 올랐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러한 흐름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확실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데이터보다는 고용과 관한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구나. 물가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 이를 가뿐히 무시하고 시장은 오르는구나.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나스닥 지수가 엔비디아의 급등세에 2.2% 강세를 연출했고요.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장중에 1.6%까지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1.1%까지 상승으로 반전을 시켰죠. 장중에 이 등락의 폭이 거의 2%포인트가 넘는 것인데 이 정도 폭의 회복 랠리는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히트맵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8%, 브로드컴이 7% 정도의 회복 랠리였고요. 특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역시도 힌덴버그 리포트 이후에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 8%의 급등세로 장중 지수 회복을 주도해 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강했죠. 4.9% 정도의 회복세였는데요. 오늘 엔비디아가 이렇게 강했던 데에는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것에 대한 어떤 바이더딥 움직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아침에 골드만삭스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젠슨 황 CEO가 강력한 수요에 대한 멘트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준 점 역시도 투심을 살려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밖의 이슈들, 빅테크주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냈죠. 이쪽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주들 괜찮았고요, 분위기가. 그리고 애플과 구글, 반독점 이슈를 떨쳐내고 오늘은 1%대의 오름세. 아마존이 연일 아주 강합니다. 2.7% 급등폭을 연출하는 움직임. 자, 금융 섹터를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조금 뮤티드된 움직임이 있었던 가운데 나홀로 아주 강력한 초록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3.6%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 아멕스의 CFO가 경제를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발언이 전해진 이후에 올랐는데요. 그 덕분에 오늘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유틸리티 테마 내에서 일부 강력하게 초록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도 보이실 텐데요. 유틸리티 테마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전력을 공급하는 종목들의 주가 역시도 강했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의 일환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가령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GE 버노바가 3%대의 오름세, 비스트라가 5%대의 급등으로 장중 마감을 했습니다. 자, 특징주들을 또 열어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선 TV 토론 이후로 해리스의 압도적인 승리였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아주 명확한 대선 트레이드가 포착됐습니다. 해리스 수혜주로 분류되는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시세 한번 확인해 보시죠. 퍼스트 솔라가 15%의 급등세, 선런이 10%
11%, 솔라에지 테크놀로지스는 8.5%의 강세를 연출하는 분위기였고요. 이런 종목들이 모두 모여있는 10 ETF 역시도 강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리스는 저소득층들에게 아주 우호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진영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이 메디케이드 관련주들 역시도 강하게 뛰어올랐습니다. 센티니라든지 오스카 헬스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특히 오스카 헬스는 장중에 18%대까지 급등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쪽에서는 그럼 반대로 어떤 종목들이 내림세를 그렸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메디케어 관련 주들을 처음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 메디케어 종목들은 트럼프의 수혜주로 보기보다는 해리스의 피해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앞서 바이든 정권이 이 메디케어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삭감했던 바가 있죠. 만약에 해리스가 정권을 물려받게 된다면 이러한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줄어든 채 지속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휴마나라든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대표적인 대형 보험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큰 폭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전형적인 수혜주로 여겨지는 암호화폐가 이 TV 토론 이후에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어젯밤에 한때에는 56,000선까지도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시세 역시 오늘 좋지는 못했습니다. 라이어 플랫폼즈의 주가가 2.1%로 가장 부진한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스 오늘 장중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0.5% 마이너스권 16달러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리튬 관련주들 강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 CATL 관련한 뉴스가 흘러나오면서 리튬 관련주들 아주 불기둥을 강하게 세웠었는데요. 중국에 위치한 리튬 광산의 가동을 중단한다라는 이슈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리튬의 공급 과잉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UBS에서는 이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올해 안에 11%에서 많게는 23%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앨범알의 주가가 13.5% 급등세를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바이킹 테라퓨틱스입니다. GLP-1 시장에서 차세대 유망주가 될 것이다. JP모건의 긍정적인 콜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10% 이상의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이어서 보시죠. 네, 간밤 헤드라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직전에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해 봤을 때 장 초반에 다소 강력한 낙폭이 있었습니다. 해당 낙폭을 만들었던 것은 CPI, 특히나 근원 CPI를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이 근원 CPI가 공개된 이후에 시장은 좀 우려감에 감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좀 시장이 뒤흔들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CPI, 근원 CPI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노동부는 8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를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난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해 7월 상승률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3% 상승한 수준이며 전문가의 예상치였던 0.2%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주거비가 전월 대비 0.5% 오르며 8월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근원 물가 전월 대비 상승률이 반등하며 물가지표 발표 이후 채권 상승률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8월 CPI, 특히나 근원 CPI가 공개가 됐습니다. 우선 CPI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이번에 2.5%로 지금 한 달 만에 상승폭이 또 축소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특히나 시장의 예상치였던 2.5%, 크게 보면 2.6%에 비해서 부합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이었다라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시장이 집중했던 것은 바로 근원 CPI인데요. 이 근원 CPI 물가가 이게 안
안에서 전월 대비 또 한 번 상승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 좀 우려감을 북돋았던 부분이 바로 주거비 부분입니다. 0.5% 상승하면서 또 한 번 상승한 흐름이었는데 7월 근원 CPI를 자극했던 게 주거비였는데 이번에도 잡히지 않았다.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자극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헤드라인 물가에 비해서 이 코어 CPI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유는 이 연준이 더 집중하고 있는 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근원 물가가 인플레이션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연준이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데 주거비가 0.5%포인트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우려감으로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을 해보면 이 헤드라인 CPI 2.5%라는 점 어쨌든 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안정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드디어 2%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안착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리 인하는 이제 확실시 되어 있다. 100% 이상을 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은 빅컷의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지금 25bp 가능성이 단연 커졌습니다. 사실 바로 하루만 해도 비교를 해봤을 때 어제 장마감 이후에 25bp 인하 가능성이 71%가량이었는데 어제 CPI가 공개된 이후에 간밤에는 8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반면에 50bp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죠. 지난달에 크게 44%까지 50bp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13%로 거의 25bp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올 만큼 완만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내일 공개가 될 PPI 그리고 고용지표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바로 엔비디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PI가 시장의 우려감을 더했다면 엔비디아가 시장의 주가 분위기를 뒤집어 놓는데 한몫했습니다. 이 간밤에는 유독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미국 정부가 사우디에 첨단 칩을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 지금 젠슨 왕이 골드만삭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블랙웰 칩 수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기조를 전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11일 골드만삭스 그룹이 주최한 테크 컨퍼런스에서 AI 칩 생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현재 AI 칩 수요가 너무 많다며 지금 제한된 공급으로 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칩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일부 기업은 좌절하는 등 긴장이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또 연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블랙웰 칩에 대해서 강력한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황 CEO는 기술 대부분을 자체 개발하고 있어 우리는 다른 공급업체로 주문을 전환할 수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칩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신중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블랙웰 칩 수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주가가 장중에 8% 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엔비디아에서 가져오고 있는 주가의 흔들림은 이 블랙웰 칩에서 오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었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도 엔비디아가 펀더멘털 측에서 회복을 하려면 이 수요 측면에서 탄탄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라는 기조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에 블랙웰 칩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뒤바꿔 놓을 수 있었던 게 간밤 젠슨 왕의 언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블랙웰 지금 강력한 수요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라면서 다소 강력한 의지를 공개한 건데요. 지금 블랙웰은 1년마다 더 나은 AI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공개할 수 있다. 더 나은 기술을 공개할 수 있다라면서 지금 1년이라는 속도는 엄청난 속도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가 세도 너무 세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AI가 정확한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기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가속 컴퓨팅을 받아들이는 데는 여지가 없을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최첨단 블랙웰 칩을 더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강력한 기조를 공개한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젠슨 왕의 수요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이 오라클 측에서 전해진 소식
소식 덕분에 또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라클 측에서는 어제 공개 이전에도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강력한 자신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워낙 뛰어난 기술이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이 고객의 AI 관련된 요구를 계속 충족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었는데, 간밤에 또 새롭게 공개할 슈퍼컴퓨터 내에 블랙웰 칩 GPU를 13만 개 이상, 많으면 13만 개 그 이상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전하면서 또 한 번 수요에 불을 붙인 셈입니다. 이러한 흐름 덕분에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 2025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슈퍼컴퓨터가 더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가 강력한 흐름을 이어갔는데 이 안에서 또 우리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또 이슈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젠슨왕이 지금 현재로서는 호퍼 시리즈 그리고 블랙웰 칩에 모두 TSMC를 사용하고 있는데, TSMC에서 칩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만이 이 3나노미터급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를 한번 언급한 겁니다. 사실 아주 구체적인 생산 계획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러한 언급을 했다는 점은 삼성전자의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 파운드리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우리 삼성전자에도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받게 될지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헤드라인, 또 대선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 두 후보의 첫 TV 대선 토론 후보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어떠한 영향이 있었을지 그 이후에 추후의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ABC 방송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수는 5,750만 명으로 지난 6월 당시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시청자 수를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된 약 100분간의 토론에서 트럼프는 42분 52초, 해리스는 37분 36초를 사용했습니다. 트럼프가 더 많은 시간 마이크를 잡았지만 미국 정치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해리스의 공격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토론을 시청한 사람 가운데 63%의 시청자가 해리스가 토론에서 이겼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약 100분간의 TV 대선 토론이 이어진 이후에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TV 토론 그 전에는 정말 팽팽한 접전이 이어가고 있다. 거의 50대 50, 누가 더 우위에 점할지 모르겠다라는 평가가 더 강력했는데, 이 TV 대선 토론 후보가 지난 이후에, TV 토론 이후에 63대 37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내용이 조금 더 나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는데, 경제 측면에서, 낙태 측면에서, 특히나 외교 측면에서도 조금 다른 기조를 공개했습니다. 아무래도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이 중소기업, 중소계층을 위한 세액공제를 계속해서 펼치겠다. 그에 반면에 이 트럼프는 부자를 위한 감세 혜택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낙태에 관련돼서는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몸을 정부가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는 각 주에서 결정한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좀 다른 기조의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바로 직전에, 방송 직전에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이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두 번째 토론을 제안을 한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 해리스 부통령이 너무 강력한 우위를 점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토론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정말 실제로 두 번째 2차 TV 토론이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 두 후보의 대선 토론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해리스에게 손이 들어진 결과인 만큼 이 트럼프 트레이드다라고 불렸던 종목들이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선 트럼프 미디어가 장중에 17% 이상 급락하기도 하면서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가상화폐 20% 이상이 말 그대로 급락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면에 해리스 트레이드다라고 불리었던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관련주, 특히나 태양광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아까 직전
직전에 특징주에서도 확인을 해봤다시피 퍼스트 솔라나 썰런과 같은 기업들 10%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간밤에 좀 강력한 힘을 받았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안에서 또 이 상품 시장도 역시나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상품 시장에는 국채금리가 영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국채금리는 0.011%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국제유가였습니다. WTI가 최근 한 열흘간 10%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워낙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간밤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37% 상승하며 그래도 70달러 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